자, 이번 시간에 이제 입문서 124페이지에 나와 있는 자, 무엇을 기록할 것인가 거래의 나오죠. 한번 봐봅시다. 거래, 영어로 하면 transaction. 그래서 거래는 쉽게 말하면 주고받는 관계죠. 그래서 우리가 집을 사고 판다거나 은행에서 돈을 빌리건다거나 또는 뭐 여러 가지 상품을 산다거나 마트에 가서 다 거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활하면서 거래 않고 사는 사람은 드물 겁니다. 그 원인과 결과로 나타나지만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집을 사고 팔고 마트에 가서 물품을 사고 파는 일반적인 거래. 자, 그래서 일반적인 또는 일상적인 거래가 있는 반면에 회계상 거래가 있겠다. 그래서 일반적인 거래든 회계상 거래든 다 거래 트랜잭션인데 자, 우리가 지금 관심을 둔 거래는 회계상 거래다 그 말. 회계상 거래. 그렇기 때문에 이 회계상 거래는 자, 기업의 재무 상태, 경영 성과. 자, 지금 재무 상태 요소 하면 제가 3부자, 경영 성과 하면 비수를 꽂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재무 상태 요소 자산, 부채, 자본, 경영 성과 비용, 수익, 비수에서 자, 자산, 부채, 자본, 재무 상태의 증감 변화 또는 비용 수익을 발생해서 증감 변화, 비용 수익을 발생시키는 모든 경제적 사건을 자, 회계상 거래라고 하겠다. 지금 일상적인 거래가 아니라 회계상 거래를 언급했죠. 자산, 부채, 자본의 증감 변화를 일으키거나 비용 수익을 일으키는 모든 경제적 사건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회계 시간에 거래하면은 회계상 거래를 의미하는 겁니다. 회계상 거래를 의미한다. 자, 그래서 요 일상적인 그런 이 회계상 거래에 있어서 즉 3부자 비수하면은 다시 한번 자, 3부자를 자, 만든 표를 재무 상태표, 비수를 가지고 만든 표가 포괄순위 계산서 써야 했죠.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 우리가 장부의 기입의 목적이 자, 재무 상태 파악, 경영 성과 측정이니까 그 요소의 증감 변화 일으키는 모든 경제적 사건을 회계상 거래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계상 거래에 있어서 일상적인 거래하고 구분을 좀 하게 되는데 자, 이걸 한눈에 놓고 볼 수 있도록 자, 이런 이야기를 하죠. 자, 회계가 무엇이냐? 우리가 부계와 관계를 하면서 제가 계란 후라이를 한번 그랬듯이 거래하면은 투원에 자, 왼쪽은 일상적인 거래. 그래서 일상적인 거래. 자, 그다음에 회계상 거래가 있겠다. 그래서 이렇게 표시한 이유는 자, 일상적인 거래, 회계상 거래 이렇게 공통 분모가 있더라 그 말. 공통 분모도 있지만 관심을 두는 건 노란색 회계상 거래가 관심을 둔다. 이거는
하얀색인 일상적인 거래는 관심이 없습니다. 자, 그 말은 회계상 거래는 기록 계산 정리를 통해서 정보 이용자에게 자, 우리가 저 내용을 전달해 줬는데 일상적인 관심이 없으니까 그럴 때 일상적인 거래와 회계상 거래에 있어서 공통분모에 해당하는 게 뭐가 있냐? 가장 대표적으로 상품 매매, 자, 건물 매매, 이런 매매 사고 파는 것, 사고 파는 것은 일상적인 거래되고 회계상 거래도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일상적인 거래이지만 회계상 거래가 아닌 거래가 있고 일상적인 거래가 아니지만 회계상 거래에 있는 거 있어요. 즉 공통분모가 아닌 자, 이 부분 공통분모가 아닌 이 부분은 공부를 해야만 할 수 있는 거죠. 누구나 일상적과 회계는 같은 공통분모인 건 시켜서 상품을 매매한다거나 자, 우리가 집을 사고 판다거나 건물 사고 팔았을 때 자, 그런데 일상적인 거래이지만 회계상 거래가 아닌 거래하면 대표적으로 상품을 주문하다. 자, 건물 임대차 계약하다. 건물을 임대차 계약하다. 주문. 자, 그래서 주문한다거나 임대한다거나 계약을 한다거나 뭐 약속을 한다거나 상품 등을 보관한다거나 등에 대해서는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자, 상품을 주문하죠. 상품을 주문하는 것은 일상적인 거래면 회계상 거래가 아니라 결론은 회계상 거래가 아니라면은 다음으로 갈 필요가 없다. 즉 장부에 기록할 필요가 없다. 자, 그리고 건물 임대차 계약을 했다거나 그래서 계약 또 이 계약대로 우리가 종업원 채용 것을 고용계약이 있죠. 고용계약하는 것은 회계상 거래가 아닙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뭐 고용계약 또는 채용 약속을 해서 주문, 임대, 약속, 계약, 보관하다. 이런 회계상 거래가 아니라서 아마 지금은 뭐 그렇지만 향후에는 아마 이런 걸 좀 암기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주문하다, 임대하다, 계약하다, 약속하다, 보관하다. 자, 그런데 일상적인 거래는 아니지만 회계상 거래가 있는데 대표로 그러면 자, 이 회계상 거래는 일상적 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자, 상품을 도난당하다. 자, 화재로 자, 건물이 도난당하다, 화재로 손실이 되다. 그래서 화재로 뭐 상품 등이 도난당하다, 금전을 도난당하다, 화재로 손실이 나타나더라. 그다음에 뭐 건물에 감가상각을 하더라. 감가상각하더라. 이런 경우 아무리 삶의 경험이 20년, 30년 돼서 자, 은행에서 돈을 자, 경리직원이 은행에서 돈을 찾아서 자, 급여 주려고 요즘에 막 다 온라인으로 송금하지만 그래도 은행에서 직원 돈 구제라고 은행에서 돈 찾아가지고 오는데 오토바이가 탁 날치기 당해서 그 자, 도야할 좋은 것인가 도난당했어요. 그 경우 도난당하는 것도 회계상 거래가 됩니다. 자, 보세요. 자, 건물이 창고가 불을 나서 건물이 없어서 소실됐어. 상품 소실해서 이게 회계상 거래가 됩니다. 자, 그리고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을 했어요. 이런 게 일상생활 하면서 거래라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회계원리 공부하면서 관심을 둬야 될 게 도난당하다, 분실하다, 화재로 소실이 되다, 감가상각하다, 대손 처리하다 등등 다양한
회계상 거래가 관심을 서 시험 등 이런 쪽에 초점을 두는 거예요. 뭐 거래 구분을 떠나서라도 시험적으로 정리할 때는 그래서 이 회계상 거래가 되는 것은 뭐 도난, 분실, 뭐 화재 손실, 감가상각 등이 있으니까 이런 건 그럼 보세요. 회계상 거래는 장부에 기장을 해야 되고 왜 기록해서 알려주니까 그런데 일상적인 거래는 기록하지 않으니까 우리 자료에도 회계상 거래와 일상 거래 가운데 끼어 있는 게 공통이고 상품 매매 거래, 기계장치 구입 등은 공통인데 자 건물 등을 화재, 도난, 파손, 가치 하락, 횟수 불능 이런 것들은 회계상 거래. 그런데 상품 주문을 한다거나 매입 계약을 한다거나 종업원 채용을 한다거나 담보 제공한 경우는 회계상 거래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저는요 이 회계상 거래는 이런 겁니다. 결론적으로 회계상 거래 다시 가립니다. 회계상 거래는 삼부자 비수의 증감에 영향을 미치니까 회계상 거래고 일상적인 거래는 삼부자 비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거래는 일상적 거래지 회계상 거래가 아닙니다. 그러면은 잘 보세요. 상품을 주문한다고 그래서 상품은 원래 자산인데 주문한다고 해서 상품이 느는 건 아니잖아요. 자, 그런데 자, 상품을 도난당했어요. 자, 현금을 분실했어요. 그러면 상품은 자산, 현금도 자산이거든요. 그러면 자산을 도난, 분실했으니까 없어졌잖아요. 자산이 감소를 가져왔기 때문에 기록을 해줘야죠. 알아야 되니까. 현금 없어진 걸 기록 안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회계상 거래가 되는 거예요. 자, 화재로 손실이 났다. 공장 아니면 공장, 창고, 본사, 영업용, 건물. 자, 건물이 불탔다. 상품이 불타서 없어졌다. 역시 건물도 자산이고 상품도 자산이에요. 그게 화재로 손실이 되면 자산이 없어졌으니까 기록을 해야겠다 그 말이에요. 감가상각을 해도 기록해서 없애줘야 되니까 건물의 가치 감소를 기록해서 없애줘야죠. 이런 걸 회계상 거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회계상 거래는 삼부자 비수에 영향 미친 거래는 회계상 거래. 자, 삼부자 비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거래는 일상적 거래라고 하는데 자, 예제 1번 봐보세요. 한번 확인합시다. 예제 1번에 보면 회계상 거래인지를 한번 구분해 보자. 상품을 외상 매입했죠. 상품을 외상으로 매입을 했기 때문에 돈은 나중에 주겠지만 상품이 늘었죠. 대신에 빚도 늘었잖아요. 빚이 뭡니까? 부채잖아요. 그러면 자산, 상품도 늘었지만 빚도 늘었으니까 기록해야겠죠. 기록해야 하기 때문에 회계상 거래가 되는 겁니다. 회계상 거래. 자, 다음. 학적 상사의 기계 장치를 현금으로 매입을 했어요. 자, 기계를 현금으로 샀으니까 기계는 늘었을 거고 현금은 줄었을 거다. 현금이 나갔기 때문에 기록을 해줘야죠. 뭐 기계도 늘었지만 그래서 회계상 거래가 되겠다. 3번. 창고에 보관 중인 상품이 도난당했어. 그러면 상품을 도난당했으면 상품이 없었어. 그 회계상 거래가 되는 겁니다. 자, 네 번째. 저 건물 월세 주기라고 1년간 임대차 계약을 했어. 자, 1년간 임대차 계약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계약했지 실제로 월세를 준 게 아니잖아요. 월세를 주기로 하고 1년간 임대차 계약을 했기 때문에 회계상 거래가 아닙니다. 그런데 만약에 월세를 지급을 했다면 월세 현금을 지급을 했다면 회계상 거래가 왜 돈이 나갔으니까. 그런데
건물의 임대월, 자, 임대차 계약을 했다는 것은 자, 아무리 계약했다고 해서 삼부자 비수에 영향을 미친 건 아니다. 그 말이.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요. 좀 영어 좀 쓰려합니다. 어려운데 MOU. 우리가 뭐 국가라든가 정부라든가 지방정부들 또는 회사들이 뭐 어떤 뭐 나라의 어떤 기업하고 MOU를 체결했다. MOU. 이게 일명 양해각서거든요. 물품들 사고 파는 제조하는 과정에서 하겠다고 서로 약속한 거예요. 그러면 MOU를 체결했다고 해서 완전히 상품을 팔고 사고 뭐 어떤 설비를 설치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기로 약속한 거예요. 그럼 MOU 체결했다고 해서 대대로 방송하잖아요. 아, 러시아하고 뭐 가스 이래서 MOU 체결했다. 아, 그러면은 야, 가스 유전 개발하는 것 같다. 확률은 있지만 된 건 아니에요. 그러다도 뻥. 언제 그랬냐? 그렇게 낙장불입. 이미 끝난 거면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들이 방송 보면 와, 무슨 나라와 어디하고 뭐 MOU를 체결했다. 그래서 뭐 하면은 뭐 야, 수출도 많이 되고 그러니까 돈도 막 되고 우리 나라 좋아지겠다. 물론 그럴 수 있겠지만은 아는 건 낫겠죠. 근데 너무 MOU를 했다고 그래 그 자체가 우리나라에 뭐 자산이 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걸 생각을 해보면 MOU를 체결했다는 것도 하나의 계약 약속이잖아요. 회계상 거래가 아닙니다. 역시 이런 게 본인 시험에 나온다. 그 말이. 그러면 많이 들었으니까. 회계상 거래가 왜 아닙니까? 기록해야지. 계약이 없어요. 자, 그런데 MOU 체결을 하고 실으니까 착수를 했다거나 돈을 송금했다거나 돈이 들어왔다거나 이런 경우에 회계상 거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임대차, 우리가 그걸 계약했다고 해서 회계상 거래가 아닙니다. 자, 다음. 출자여 매매업을 시작하다. 현금을 출자했잖아요. 건물 출자, 현금을 출자했으니까 그게 미천이 돼서 매매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회계상 거래가 되는 겁니다. 다음은 통신비를 납부하지를 못했다. 비록 통신비를 여기서 이번 달 통신비를 내야 되는데 핸드폰 요금 내내 돈이 없어요. 못 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 달 통신비는 이번 달에 발생이 됐잖아요. 돈은 비록 지급 못했지만 통신비가 비용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회계상 거래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어떤 거래가 일어났는데 발생이 됐는데 돈 등을 지급하지 못했다고 해서 기록을 안 하면 나중에 그거 머릿속에 기억도 못할 거지만 아마 누구한테 얼마를 줘야 될 거 말고 아마 모를 거예요. 자, 그러기 때문에 기록해서 그걸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 그 비용이 이미 발생이 됐기 때문에 기록을 해야 돼요. 그래서 회계상 거래가 되는 겁니다. 나중에 지급할 때 집어들어 통신비가 발생이 됐기 때문에 회계상 거래. 그런데 결산 시 건물 비품에서 감가상각을 했어요. 그럼 감가상각도 회계상 거래가 되는 겁니다. 회계상 거래. 자, 다음. 자, 8번. 그 상품을 매출하고 1개월 후에 받기로 했다. 상품을 팔고 돈은 나기를 한다고 받지만 상품이 나갔잖아요. 감소를 가져와서 이제 나중에 이런 걸 공부를 할 때 우리가 뭐 발생주의냐 현금주의냐, 자 거기에 좀 회계 사고가 들어있는데 돈을 나중에 받든 나중에 주든 거래가 일어나면 제가 여기다 써놔요. 발생이 될 때 기록해야 하거든요. 이런 걸 뒤에다가 투자를 붙이면 이걸 발생주의라고 해서 들어도 싫지 않는 회계사고, 발생주의. 이 발생자하고 대별되는 게 현금주의거든요. 우리 수입비용 등은 발생주의를 따릅니다. 거래가 일어나면 그때 기록하는 게 발생주의라고 하는 단순히 말하면. 그래서 자, 나중에 돈을 받기로 했지만 상품을 팔았기 때문에
회계상 거래 가서 기록을 해야 되는 겁니다. 9번 상품을 창고에 보관시켰죠. 자, 우리 창고가 비좁아서 다른 창고에다가 좀 보관시켰어. 근데도 상품이 없어집니까? 안 없어져요. 근데 만약에 그 상품을 보관하고 보관료를 현금으로 줬다면, 아니 남의 창고를 빌려서 보관하면 돈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보관료를 지급했다면 회계상 거래지만, 우리 창고도 비좁아서 친구한테 야, 네 창고 좀 비어있는 거 좀 상품 좀 넣어놓자. 그런다고 해서 상품이 없어진 거 아니기 때문에 회계상 거래가 아닙니다. 그래서 회계상 거래업을 정리를 할 때 3부자 비수, 영향을 미치냐 그렇지 않냐를 생각하면서 정리하되 주문, 임대, 계약, 약속, 보관하다 이런 걸 생각하면서 너무나 처음 회계 공부할 때 저는 이렇게 좀 편하게 쉽게 이야기하는 게 거래인데 처음 접하는 사람 회계상 거래가 잘 오질 않습니다. 왜? 너무나 우리 몸에 배어있는 일상적 거래니까. 그래서 아니 건물 임대차 계약을 하는데 왜 기록을 안 합니까? 월세 주고 전세금을 주고 받고 그럴 텐데 전세금을 주고 월세를 받고 그러면 기록을 해야겠죠. 근데 계약 자체는 3부자 비수 영향을 안 미쳤잖아요. 그런 걸 생각하는 지금 과정이 힘든 건 맞아요. 그랬을 때 회계를 공부하면서 거래가 시작이잖아요. 회계상 거래를 정리도 좀 필요하죠. 자, 그럼 이제 이 거래를 기록을 해야 되는데 이 기록을 어떻게 할 것이냐 나오는 게 거래 결합관계라는 게 나오는데 거래 결합관계 아무리 강조도 지나치지 않는 게 결합관계입니다. 거래가 결합이 되는데 릴레이션 그 관계가 어떻게 되냐? 뭐 거래 결합관계를 보기 위해서는 거래 이중성을 알아야 된다. 거래 이중성. 삼중성이 아니라 이중성이다 그 말이에요. 뭐 거래 이중성은 회계상 거래가 발생이 되면 기록을 해야 되니까 그 기록을 했을 때 이중으로 잠금 장치에 든다 그 말이야. 일중이 아니라 이중. 그것도 다중도 아니야. 이중. 그 이중은 거래가 일어나면 한변 요소인 차변 요소와 다른 변 요소인 대변에서 이중성 거래가 발생이 되면 차변 요소와 대변 요소에 함께 동시에 기록하는 걸 이중성이라고 하는데, 그 이중성에 따라서 차변과 대변이 어떻게 결합이 되냐 그 말이에요. 거래 결합 관계는 차변 요소와 대변 요소가 결합이 되는 겁니다. 차변 요소와 대변 요소가 결합이 되는데 그래서 거래 이중성에 따라서 결합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자산, 부채, 자본, 비용, 수익이 거래라고 하는 것은 증감 변화를 일으키거나 발생시킨 거래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그걸 기록을 하니까 자산이라는 것은 자산이 증가하면 차변 요소가 되고 자산 감소를 하면 대변 요소가 되고 자, 부채가 감소를 하면 차변 요소가 되고 부채 증가를 하면
대변 요소가 되고 자본이 감소를 하면 차변 요소가 되고 자본이 증가를 하면 대변 요소가 되고 비용이 발생이 되면 차변 요소고 수익이 발생이 되면 대변 요소가 된다. 자, 그랬을 때 자산은 증가를 하면 차변, 부채는 증가를 하면 대변, 자본은 증가를 하면 대변, 비용 발생은 증가 의미가 됩니다. 발생은 일어나서 기록한 거니까 증가 의미가 되는데 비용 수익은 삼부자와 성격이 좀 다르기 때문에 증가라는 표현을 발생으로 이렇게 바꾼 거예요. 뭐요? 자, 이랬을 때 뭔가 논리가 안 맞잖아요. 아니 자산이 증가하는 게 증가를 차변 요소 쪽으로 했으면 다 증가든지 아니면 다 감소니 그런데 왜 이렇게 자산이 증가를 하면 차변 요소가 되고 부채가 증가하면 대변 요소가 되냐? 궁금하죠? 궁금하죠? 뭐로 농담으로 그죠? 궁금하면 500원? 하는데 궁금할 게 없어요. 이 회계 북이라고 하는 것을 루카 파치올리가 만들었거든요. 참으로 만든 사람이 자산이 증가를 하면 차변 요소로 하자. 자산이 감소하면 대변 요소로 해라 하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독창적으로 만들 때 만든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에 우리가 그대로 약속대로 만든 대로 쓰고 있는 거예요. 기록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드는 게 아니라 이름도 참 루카 파치올리가 만든 걸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만든 사람이 참 머리 싸가면 독창적으로 만들 때 자산이 증가하면 차변 요소로 하자. 만든 사람이 자산이 감소하면 대변, 부채가 증가하면 대변 요소, 자본이 증가하면 대변 요소로 하자 하고 만들어서 독창적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저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제가 여기 약속이라는 말을 써놨는데 지금 거래를 따지는 게 아니라 회계는요 약속부터 시작합니다. 누구하고? 만든 사람과의 약속. 그 말은 약속은 지키면 되는 겁니다. 약속을 했으니까 지켜야 되죠. 약속해놓고 왜 약속했을까 묻고 따지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묻지도 따지지 말고 거래 결합관계에 자산이 증가하면 차변 요소고 자산이 감소하면 대변 요소고 부채가 증가하면 대변 요소고 자본이 증가하면 대변 요소가 되는데 비용이 발생, 차변, 수익 발생은 대변 요소가 되는데 이런 걸 묻지도 따지지도 말라고 그랬죠? 그런데 머릿속에는 확실하게 둬야지. 안 그랬어요? 그러면 암기라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암기라도 하셔야 되지. 회계원리, 회계공부에서 결합관계 이걸 모르고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못해요. 그럴 때 차변 요소, 자산 증가, 부채 감소, 자본 감소, 비용 발생, 대변 요소, 자산 감소, 부채 증가, 자본 증가, 수익 발생. 이렇게 어느새로 암기를 확 해놨어요. 이제 한 달 지나 두 달 지나 공부를 하지만은 조금 암기를 했다고 하는 건 이건 암기는 조금 시간 지나가면 점차 퇴색되잖아요. 그럼 시험 볼 때까지 또 암기해야 되고 또 암기해야 되고 또 암기해야 되고 그럼 되겠습니까? 오늘 기초원리 시간에
잡아두면 기본서 과정할 때 또 이 과정 나올 거 아니에요? 계속 반복적으로 나와도 이 단원만큼은 에이 아무것도 아니요. 아무것도 아니요. 그냥 무슨 따지도 안 해. 그런 나는 확실히 알아. 자산 증가는 차변 요소야. 부채 증가는 대변 요소야. 자본 증가는 대변이야. 비용 발생은 차변이야. 수입 발생은 대변이야. 오, 교수님까지 이렇게 그냥 아주 그냥 예를 녹음기 같이 틀면 짜자자작. 여러분도 그럴 수 있어요. 그 방법을 알려드리겠다. 그 방법은 단순합니다. 삼부자 비수를 했었죠. 들어보셨죠? 우리가 이미 재무상태표, 포괄순위 계산서를 확인해 봤잖아요. 그래서 재무상태표는 삼부자, 포괄순위 계산서는 비수를 꽂는다고 그랬어요. 그건 결론이거든요. 시작이 결합관계거든요. 그런 시작으로 인해서 결과물이 재무제표인 재무상태표인데 결과물을 알잖아요. 기록했던 결과물을. 그 결과물의 시작이 결합관계거든요. 근데 이미 우리가 결과를 알았잖아요. 그럼 결과대로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시작이 아니고 그럼 시작 어떻게 할 것이냐. 삼부자 비수로 나타나니까 기록하는 건 있는 걸 가지고 있고 남고 있는 걸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증감 중에 늘고 주는 것 중에 나머지라면 그 남는 걸 또 회계에서는 잔액이라고 하는데 그 남은 금액 잔액을 기록하는 거예요. 가지고 그 시점에 가지고 있는 거 기간 중에 일어난 금액을. 그렇기 때문에 증가와 감소 중에 재무상태표는 산, 부, 자 그랬어요. CI는 비, 수 그랬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잔액 남게 되려면 증가가 감소보다 커서 증가 쪽이 남게 되는 거예요. 감소보다 크니까. 그래서 증가는 그러니까 산, 부, 자, 비, 수 됐죠? 자, FP, CI 그래서 산, 부, 자, 비, 수 그러면 결합관계 보면은 산이 차변이 있잖아. 뭐 증가는 차변, 부자는 대변이 있잖아. 증가는 대변. 그럼 감소는 다른 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증감 변화니까 같은 변에 증감을 같이 기록해버리면 구분이 안 되잖아요. 그럼 자산이 증가면 차변, 그러면 자산이 감소하면 대변, 부채 증가면 대변, 부채 감소면 차변. 이렇게 삼부자 비수를 정리하면 말할 필요 없이 구분이 정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산부자 비수. 그래서 발생은 증가니까 그러니까 그 정리를 하시면 돼서 자 다시 해서 항상 제가 FOP는 삼부자요, CI는 비수를 꽂아라. 자 그걸 또 활용했죠. 자 그런데 결합관계는 다시 말해서 차변 요소와 대변 요소가 결합이 되기 때문에 차변 요소에 하나, 둘, 셋, 네 개죠. 대변에 하나, 둘, 셋, 네 개죠. 그래서 이 결합관계는 거래가 차변에 네 개, 대변에 네 개 그래서 거래 결합관계는 거래 8요소라고 합니다. 요소가 4개씩이죠? 4개씩 8개잖아요. 이걸 거래 8요소라고 하는데 차변에 4요소가 자산 증가, 부채 감소, 자본 감소, 비용 발생. 대변 요소가 자산 감소, 부채 증가, 자본 증가, 수입 발생. 이런 자, 4요소에서 거래 8요소인데 결합관계는 차변 요소와 대변 요소가 결합이 되지 자산은 자산끼리만, 부채끼리만, 자본끼리만, 비수끼리만 이렇게 결합된 게 아니라 차변 요소와 대변 요소가 결합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산 증가, 자산 감소, 자산 증가, 부채 증가, 자산 증가, 자본 증가, 자산 증가, 수익 발생, 부채 감소, 자산 감소, 차변대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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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변대, 차변대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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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변대변. 그래서 줄이 몇 개냐? 16줄이 나온다. 16줄. 4개, 4개씩이니까 16줄이 나오는데 우리 교재에는 마지막 줄만 안 쳐놨어. 왜? 거의 일어나지 않아. 그래서 뭐 좀 실선은 좀 자주 일어나고 점선은 빈번히 일어나고 선이 없다는 건 거의 일어나지 않고. 그런데 이 결합관계는 차변 요소와 대변 요소가 결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빈번히 일어나든 자 드물게 일어나든 이런 걸 관심을 안 둡니다. 그래서 이 결합관계를 한번 예시를 해준 게 있는데 자산이 증가하고 자산이 감소. 그래서 126페이지 봐보시면 자산 증가와 결합한 요소에 자 그다음에 자산 감소와 결합된 요소. 그래서 다음에 자 우리가 자 거래 이중성을 한번 따져서 정리했는데 네 많은 예시가 있지만요 자산 증가, 자산 증가에 자산 감소, 자 부채 증가, 자본 증가, 수익 발생 이런 거를 한번 봐보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자산 증가, 그래서 자 대변 요소에 차변 요소가 자산 증가의 대변 요소에 자산 감소, 부채 증가의 거래가 어떤 것들이 있냐? 뭐 가장 많이 일어나는 거래도 있지만 했을 때, 그래서 차변 요소, 차변 요소, 자, 대변 요소에 자산이 증가하면서 자산이 감소한 거는 어떤 거고 자산이 증가하면서 부채가 증가한 거래, 자본이 증가한 거래, 수익이 발생한 거를 한번 찾아보자 그 말이죠. 이래서 자 이렇게 각각 일어나는 거래를 한번 확인해 보자. 그래서 대표적으로 자 첫째 상품을 매입하고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자 상품을 매입을 했으니까 자산의 증가를 가져오는 것은 상품이에요. 그러면 상품이 증가를 가져오면서 현금으로 매입을 했으니까 현금이라고는 자산이 감소를 가져온 거예요. 자, 이런 개로서 그래서 차변 요소, 자산 증가, 자산 감소, 현금 이런 거래가 결합이 되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현금을 6개월 후에 상환하기로 하고 차입을 했다. 자, 현금을 차입을 했죠. 그런데 자 6개월 후에 주기로 했죠. 그래서 자 단기 차입금이라는 부채가 증가를 가져온 겁니다. 단기 부채가 증가를 가져온다. 자, 그럼 이제 세 번째로는 현금을 영업을 개시하다. 현금을 출자해서 현금이라고는 자산이 증가를 하면서 자본금이라고 하는 자본이 증가를 가져온다. 이런 결합관계. 자, 다음. 자, 대여금 이자를 현금으로 받다. 자, 그래서 현금의 자산 증가를 가져오면서 자, 이자 수익이라고 하는 수익이 발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자, 상품을 현금으로 상품을 사고 현금으로 지급했다거나
자, 현금을 대여고 6개월 후에 갚기로 했다거나, 자, 차입하고 일로 와서 차입했죠. 그다음에 현금을 출자서 영업을 개시했다거나 대여금 이자를 받았다거나 현금으로 이런 거래로서 결합관계는 상품 현금, 현금 단기 차입, 현금 자본금, 현금 이자 수입 이렇게 결합해서 차변과 대변이 항상 자산만 일어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자, 하나 더 보면 이제는 반대로 자산이 감소하는데 대변에서 차변의 자산 증가, 부채 감소, 자본 감소, 비용 발생을 한번 확인해 봐서 차변 요소와 대변 요소의 자산의 감소는 자, 대변 요소인데 그러나 차변이 자산이 증가, 부채 감소, 자본의 감소, 비용의 발생. 자, 그래서 자, 자산 증가, 자, 부채 감소, 자본 감소, 비용 발생, 자산 감소의 결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자, 이걸 한번 확인해 보자. 그랬습니다. 그러면 자, 첫째, 상품을 자, 삼중 지급하고 자, 기계 장치를 구입하다. 자, 그래서 자, 표현인데 상품을 지급하고 기계를 구입하다 틀린 게 아닌데 네? 이런 경우는 이제 상품하고 기계를 맞바꿨다는 건데 교환도 회선 거래거든요. 왜? 상품하고 기계를 맞바꿔서 이 경우 자, 상품을 그러니까 지급을 했으니까 상품은 자산. 그래서 상품 자산, 상품의 자산이 감소를 하면서 기계를 구입했죠. 기계를 바꿔왔으니까 기계장치라는 자산이 증가를 가져와서 그래서 기계장치와 상품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다음은 자, 매입채무를 현금으로 지급하다 현금을 지급하는데 왜? 빚을 갚았다 그 말서 매입채무라고 하는 부채를 줄이면서 현금으로 갚았죠. 그렇죠? 자, 다음에 기업주의 출자금을 현금으로 인출해 가다 자, 개인업주가 현금 인출 갔으니까 현금이 줄어드는데 그게 기업주의 자기 돈을 빼갔으니까 자본금 또는 나중에 향후하겠지만 자본금, 인출금이 쓸 수가 있습니다. 자본이 감소를 가져온다. 자, 다음에 자, 종업원 급여에 지급을 하다 현금으로 급료를 지급했죠. 급료를 주면서 왜? 종업원 급여 줘서 종업원 급여 또는 급여를 지급을 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자, 차변 요소에 되면서 자산 증가, 자산 감소, 되면 자산 감소에 부채 감소, 자본 감소, 비용 발생 한 거래 형태를 한번 봐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많이 일어나는 자, 요 자산 증가와 더불어서 자, 네 형태 자, 반대로 자산 감소에 따른 네 형태를 이렇게 구분 한번 해드려 봤는데 이와 관련해서 그래서 거래를 정리할 때 지금 부채 감소, 자산 감소는 그럼 부채 감소로서 부채 증가, 부채 자본 관련 많이 있어요. 근데 지금 기초 인문에서 가장 자산 차변과 대변 요소에 자산 증가, 자산 감소, 자, 부채 증가, 자본 증가, 수익 발생, 자산 감소면에
자산 증가, 부채 감소, 자본 감소, 비용 발생에 결합관계에 다시 보세요. 이렇게 결합이 되고 자산 증가, 자산 감소 이렇게 결합이 되고 이렇게 결합이 되는 관계. 자, 자산 증가, 자산 감소인데 이렇게 결합관계. 이런 결합관계를 한번 확인을 하게 되는데 자, 이런 결합이 뭘 확인을 표현하냐면은 8요소의 핵심 자산의 증감배를 가지고 확인했는데 자, 이런 경우에 이런 거래가 거래 종류를 한번 살펴봤을 때 손익 여부에 따라서 교환거래, 자, 우리가 손익거래, 혼합거래가 있고 현금 수요 있는데 저는 입문 과정에서는 거래 종류에 따라 처음 쓰는데 손익 여부에 따라서 필요한 교환거래, 손익거래 이 둘을 묶은 걸 혼합거래. 자, 이건 역시 중요한 내용인데 저는 입문서지 않습니다. 제가 교재에 나와 있지만 기본서, 과정서 중시할 거고 저는 오히려 입문을 할 때는 거래수 물론 현금 수지에 따라서 현금 거래, 대체 거래가 있고 발생 장소에 따라서 내부 거래, 외부 거래가 있는데 저는 공부할 때 시작이니까 뭘 정해? 거래수에 따라서 단순 거래가 있고 복합 거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 거래, 복합 거래를 저는 중시합니다. 시작할 때 단순하냐 복합적이냐 그 말이에요. 아주 단순하다 컴플렉스 복합이다. 그럴 때 거래가 단순한데 단순 거래는 거래가 두 개로 이루어진 거래를 단순 거래. 자, 복합은 거래수가 3개 이상인 거래를 자, 복합 거래라고 하겠다. 자, 그러면은 단순 거래, 복합 거래는 지금 상품을 매입하고 현금을 지급했다. 이런 거래가 하나하나 두 개죠. 거래수가 차변거래, 대변거래, 거래수가 두 개로 이루어진 걸 단순거래에서 지금 다 단순거래만 봤다. 그 말이에요. 단순거래. 차변 하나, 대변 하나 거래가. 그런데 다시 말해 단순거래는 거래수가 두 개입니다. 근데 복합거래는 거래수가 3개 이상으로 봐보세요. 상품을 매입하고 그 대금에 현금, 일부는 현금이고 나머지는 외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상품을 산 곳에 현금하고 일부는 외상이면은 매입 채무, 즉 외상 매입금 부채가 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산 증가, 자산 감소, 부채 증가 이렇게 거래가 자산이 증가하면서 자산이 감소하면서 부채가 증가하는 이런 거래가 결합되거든요. 결합이란 차변 요소, 대변 요소니까 1대1로만 결합된 게 아니라 1대 다대, 다대 1대, 다대 다대 상관없어요. 결합은 차변 요소와 대변 요소가 결합이 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차변 하나, 대변에 두 개였죠? 이렇게 거래수가 하나, 둘, 셋, 3개 이상 거래를 복합 거래니까 공부는 단순 거래만 하는 게 아니라 복합 거래를 더 많이 합니다. 복합 거래는 여러분이 처음 이해할 때 거래는 차변 하나, 대변 하나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차변에 하나, 대변에 하나든 두 개든 다양한 대변이든 그럴 때 결합은 차변 요소와 대변 요소가 결합이 되지. 자,
차변끼리, 대변끼리는 절대 결합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말을 같은 면은 절대 결합이 안 되는데, 봐보세요. 이 말이에요. 지금 대변의 자산 감소, 부채 증가는 대변 요소인데 자산 감소, 부채 증가 결합은 안 이루어지는데 대변이니까 차변 요소하고 결합이 된 거예요. 그래서 거래 결합 관계로서 정리가 돼야 되니까 제가 언급했죠. 자, 교환거래, 손익거래, 혼합거래, 현금 대체, 내부 외부 거래 이런 것은 기본 과정서니까 거래 수에 따라서 거래가 2개면은 수강 단순 거래, 거래 수가 3개 이상이면 복합 거래 이렇게 정리해 주시고 다음 시간에 개정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수고하셨습니다.